2번은 이렇고 3번은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주 깔끔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장성규 씨가 했던 그 멘트를 보면 순발력도 좋았고, 그리고 본인의 모든 경험을 스토리텔링으로 녹여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웃고 울 수 있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구조화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꿀팁이 나갑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을 오늘 내 걸로 잘 소화하신다면 면접 성공길만 걸으시기를 제가 꼭 자부하는데요. 자, 보시면 면접 답변 스킬이 3가지가 있는데 A, B, C로 나뉩니다. 자, A는요, 보통 면접관분들이 무심하게 그냥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도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요. 김혜진 씨는 혹시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갑자기 벙줄, 나 면접 보러 왔는데 왜 이런 걸 묻지? 희한하네? 라고 머릿속에 막 하얗고 꼬이기 시작해요. 자, 이분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의도를 역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인관계 능력이 좋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면접관들은 친절하게, 자, 제가 김혜진 씨의 의사소통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여쭤볼 건데요. 자,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푸세요? 라고 물지 않아요. 자, 의도를 살짝 살포시 숨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강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면접은 결국에 데이터 싸움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핵심적인 질문의 레파토리, 카테고리가 있어요. 의사소통을 묻는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질문들이 있고, 혹은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팀워크를 묻는 질문 문항들이 있어요. 그 문항들은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요새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내가 먼저 한번 쓱 보면서 이런 걸 묻는 거구나를 내가 캐치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게 그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째는 B,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해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의 정말 잘합니다. 강의 진짜 잘해요. 믿으시겠나요? 강의 해보기까지 몰라요. 자, 이럴 때는요,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사실 저는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CS 강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아모레퍼시키즈 근무를 했었고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그냥 얘기만 하면 잘난 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경험이 있기에 조금 더 능숙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가장 효과적이고요. 자, 그리고 3번째는 conclusion이라고 해서 결론.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사에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음을 제가 자신합니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면접을 대답하실 때 답변에 구조화된 A, B, C를 반드시 좀 숙지하시고 말씀 주시면은 그냥 내뱉는 말보다 훨씬 더 뼈대가 탄탄하고 그 사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자, 그리고 2번째. 많은 분들이 면접에서 실수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아왔어요. 이것만 습관을 바꾸셔도 면접의 결이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요, 보통 면접관이 김혜진 씨는 좀 사회성이 약한 것 같은데 팀워크 잘 할 수 있어요? 팀워크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해요. 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건 아닌데 제가 팀워크는 아마도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까지 흐르면서요. 자, 이럴 경우에는 영원히 아웃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더 자신감 있고 면접관 마음에 쏙 들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바꾸는지가 보여드릴게요. 네, 팀워크는 제가 사교성을 발휘해서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그 태도와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워스트 습관이 뭐냐면 네, 그건 아닌데. 일단 아닌데라는 거는 상대방을 부정하는 거죠. 마음에 벽이 생겨요. 그리고 아마도 뭐뭐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요 면접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내가 대화를 할 때도 이 표현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뭐 같습니다는 소극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좀 삼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족하지만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막연한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 말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겸손함은 다른 데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럴 때는 제가 그동안 다양한 고객 응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CS에 도움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전략이 있을까요? 잘 보시면 경험을 바탕으로. 자, 무슨 일이든 제가 시켜봐 주시면 잘할게요가 아니라 정말 요목조목 내가 어떤 걸 잘해줄 수 있는지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나의 경험을 빗대서 제가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도움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다짐형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저의 장점은 매우 성실하고 끈기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원자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성실하고요부터 시작해요. 성실한 건 누구나 성실해요. 그렇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는 얘기는 항상 듣던 얘기일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내가 내 장점을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저희 상사분들이 저한테 참 성실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인터넷에서 제품 하나 사기도 해도 후기를 검색하잖아요. 리뷰 엄청 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남이 이렇게 하더라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은 피하는 워스트 습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면접관 분들이 본인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저는 꼼꼼하지 못해서요 라고 답변이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자, 우리 홈쇼핑 봐도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요. 진정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답변을 받을 때는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하면 한 3초 정도는 생각을 하다가 2, 3초 정도 생각하다가 제가 이 답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문 주신 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이 사람이 줬던 거를 내가 나 네 말 잘 들었어, 이해했어를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대화가 좀 통하네, 또 경청하네, 존중하네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님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더 효과적인 건 어떤 거냐면요, 보통 면접 가서 내가 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저 질문을 왜 했지? 뭐라 말하지? 머릿속에 하얘집니다. 그럴 때도 좋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열심히 굴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할 멘트의 시간을 좀 끄는데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시간도 벌 수 있고 좀 더 매끄럽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면접관이 지원하신 직무에는 경력이 없으니까 좀 서투시겠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그건 아닌데요 부터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아닌데요, 몰라요는 정말 피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니어도 이 어금니 악 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콜센터 상담 전화가 와서 이제 요금제를 바꾸느라고 통화를 했었는데 유난히 그분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근데 이유를 봤더니 그분께서 했던 화법에 이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금제 좀 바꾸고 싶은데 하면은 네, 뭐 어떤 걸로 바꾸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분은 네, 고객님 요금제를 바꾸시려 하시는군요. 어떤 걸로 변경해 드릴까요?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던져주더라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동의를 해주신 다음에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 부분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습관을 한번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정을 한번 볼 겁니다. 자, 호감 가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표정 근육을 증량하자라는 건데요. 보시면 인상이 왜 중요한지 우리 영업직을 대상으로 면접관님께 질문을 했어요. 인상이나 외모가 중요한가요? 뽑을 때? 했더니 대부분이 맞아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상에 따라 이 사람이 믿을 놈인지 아닌 놈인지 알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인상이라는 건요, 잘생긴 이목구비가 아닙니다. 내 표정 근육이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유연한지, 잘 웃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상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마동서 씨인데 이분도 그냥 있을 때는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웃었을 때 본인의 매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 그 별명도 있죠. 마블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별명도 있듯이 이분도 인상이 정말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자, 인상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표정으로 있는 이 인상이 그냥 내 인상인 거예요.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지었던 표정이 굳어져서 인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빵긋빵긋 웃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입꼬리도 올라가 있고요. 눈도 살짝 웃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분들, 여성분들 요새 몸 많이 만들잖아요. 근육 만드는 것처럼 얼굴에도요, 수십 가지의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얼마나 잘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의 인상 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인상이 가장 괜찮은 사진의 번호를 한번 골라볼게요.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 번호가 좀 괜찮네. 보시면 어떤 게 괜찮을까요? 좋아요. 눈썰미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그러고 보니까 1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왜 나머지가 안 좋은지를 알아야겠죠. 자, 2번 어떤가요? 2번의 문제점. 웃고 있으나 뭐가 다르죠? 웃고 있는데 아래 치아가 보여요. 자, 웃을 때 중요한 건요, 관상학적으로 아래 치아가 보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져 보여요. 그리고 음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요, 위치아만 드러날 수 있게 깔끔하게 웃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3번을 보면 입을 다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좀 소극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을 보면은 입꼬리가 살짝 치우쳐 있죠. 비대칭으로 웃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후면으로 바꿔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웃는지. 제가 교육대에 활용을 많이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요. 강사님, 제가 이렇게 웃고 다녔나요? 이제 못 웃겠네요 하고 엄청 충격받으시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혼자 심심하면 몰래 한번 찍어보세요. 내 얼굴에서 어느 근육이 더 많이 올라가고 어느 근육이 덜 쓰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본인 스스로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고요. 표정은요, 결국에 상대방의 것이에요. 제가 계속 지금 막 있는 힘껏 웃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그나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무표정으로 하면 다들 표정도 따라서 움직여요. 내 표정은요, 상대방의 뇌에 주문을 거는 겁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의 뇌도 나도 기분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소, 웃음, 표정에서는요,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아주 심플하고 담백하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얼굴에서 인상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게 바로 입꼬리입니다. 그래서 요새 입꼬리 필러도 많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입꼬리를 보시면은 같은 얼굴이라도 입꼬리에 따라서 인상이 천차만별이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데 살짝 마스크 너머로 우리 입꼬리 살짝 한번 올려볼게요. 네. 자, 입꼬리를 올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입꼬리에 대한 트레이닝을 드리면 우리가 운동할 때도 힙업 운동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립업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자, 웃을 때 특히 볼골대라는 근육이 있는데 동양인들은 이 근육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네, 입술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입술 위에 그 근육이 위치해서 조금만 웃어도 입이 시원하게 웃고 웃상이 되는데, 우리 동양인들은 타고나기를 볼골대 근육 위치가 밑에 있기 때문에 웃어도 입꼬리를 내리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충분히 트레이닝으로 극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도 다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입꼬리를 항상 약간 실룩하고 올려주시는 습관을 계속 해주시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 운동할 때도 그 근육 부위에 자극을 느껴야 운동이 돼요. 자, 이 근육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볼게요 이러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손을 하나 준비를 하셔서 내 볼에 살짝 올려볼게요. 볼에 살짝 올리고 한번 웃어보세요. 자, 웃었을 때 볼에 미동도 없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평소에 내가 잘 웃지 않아서 이 근육이 운동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머 강사님 저 여기 뭐가 잘 올라와요 하시는 분들은 많이 웃으신 거예요. 근데 광대뼈가 아니라 이게 여기 근육이 이렇게 펌핑되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트레이닝 할 때도 그냥 웃지 말고 이 부분이 올라오는지, 왜냐하면 웃는 것도 다 여기 근육이 당겨줘서 웃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트레이닝 하시면은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세를 한번 볼 건데, 자세는요,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사진처럼 앉아주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주먹을 쥐고 있는 게 약간 살포시 계란 하나 쥐었다는 느낌으로 쥐셔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주먹을 쥐고 계신 분들이 있어.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지 않게 살짝 손에 힘을 빼고, 그리고 좀 안정적이게 앉아주셔야 좋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다른 건 제가 다 아니까 생략하지만 면접 볼 때 우리 긴장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람마다 긴장하면 나오는 습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디가 움직일까요? 긴장하면 입술을 계속 잘근잘근 씹고 물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습관이 있다 하면은 그것만큼은 좀 고쳐주시는 게 좋고, 혹은 긴장하면은 계속 머리를 이렇게 넘긴다거나 혹은 손톱을 조금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모든 모습이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피해 주시고 이렇게 정석적인 자세로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은 복장인데요. 아까 그 유재석 씨의 수트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다 준비했어도 이 복장에서 살짝 흐트러지면은 치명적인 오게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복장을 한번 볼 건데요. 실제로 우리 면접관 분들께서 복장 때문에 감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어요 라고 80% 가까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복장에서 중요한 게, 나는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를 앞모습만 보지만 면접관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360도로 다 봐요. 내가 면접 종료하고 퇴장하는 순간까지 그 뒷모습, 뒤에 머리 헝클어진 거나 뒤에 구겨진 자켓이나 이런 것까지 다 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제가 복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살짝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면접 복장에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색 블라우스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이걸 입고 면접을 보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러 왔니?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색깔도 일단 튀고요. 그리고 넥라인에 너무 프릴이 많다 보면은 정신없어 보일 수 있어요. 단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화이트 셔츠 기본 난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 자, 화이트는 살짝 비침이 있어요. 안에 있는 뭐 민소매 나시라든지 이런 것도 잘 체크해서
컬러를 맞춰주셔야지 화이트에 블랙을 입어버리면은 그것도 비춰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성분들은 스타킹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커피 스타킹은 웬만하면 안 신어주시는 게 좋고 딱 기본 스킨톤으로 신어주시되 가끔 저렇게 판타롱 스타킹으로 반 양말처럼 그렇게 신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감점 요소기 때문에 앉으면은요 티가 나요. 앉으면은 이 스타킹과 무릎의 경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정도 센스 해주시면 되고, 자 구두는요 설마 저런 거 신고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구두는 중요한 건 무광으로 해주셔야 돼요. 유광은 또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너무 튈 수 있어서 그냥 기본 블랙 펌프스 구두 3cm 내지 5cm 정도의 무광 구두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귀걸이는 제가 늘 추천드리는 건 면접 볼 때 누구나 다 어울릴 수 있는 건 진주 귀걸이에요. 진주 귀걸이 자체가 깔끔하고 세련되고 단아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진주 귀걸이 하나로도 내 이미지를 시원하고 깨끗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집에서 저거 많이 묶고 있죠. 저도 저걸로 많이 묶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볼 때 정말 너무 괜찮았는데 뒤로 퇴장하는데 머리를 저걸로 묶으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예민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끈도 보이지 않는 검정색 그냥 기본 밴드로 해주시는 게 좋고, 실핀은 그냥 우리 딱 애교로 2개만 꽂아주시면 돼요. 막 덕지덕지 꽂으면 그것도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톱을 하는 건 자유지만 면접 볼 때만큼은 파스텔 기본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만 보면 남성분들이 서운할 것 같아서 우리 남자 파트를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남성분들은요 중요한 게 우리 수트는 핏이 중요하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맞게끔 내 팔 길이에 맞게끔 수선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켓을 살짝 엉덩이가 반절 정도 덮는 정도가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사진만 보셔도 이게 정답인데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이점은 자 와이셔츠 깃이 한 1cm에서 1.5cm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소매를 너무 덮으면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도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넥타이가 약간 벨트 버클을 살짝 가리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게 너무 댕강 올라가게 되면 배가 나왔으면 부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말은 우리 구두의 컬러와 맞게 톤앤매너를 신경 써주시는 거는 기본 매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 복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면접에서 중요한 엑기스를 제가 딱 30분 동안 알차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기억이 참 나면 좋은데 사람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유재석 씨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 첫인상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표정이 있었어요. 표정에서는 내 얼굴 근육, 입꼬리 잘 올리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바디 제스처. 너무 산만하지 않도록 좀 절제된 제스처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2번째는 언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목소리의 톤, 그다음에 빠르기,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하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 배려해주는 그런 답변하는 노하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복장. 깔끔하게 연출하는 마무리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면접 오늘 제 강의를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 분들은 면접 성공길만 걸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이제 실패는 없습니다. 성공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강연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강의로 함께해 주신 김혜원 강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진 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유익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2020 실패 박람회 인충남은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일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여러분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하는 분들이 서로 응원하고 서로 응원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저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